우리가 첫 번째로 배울 단원 이름은 물질의 구조. 물질의 구조라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자, 물질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정의를 아는 사람? 영어로는 matter죠, matter. 물질이 뭘까요? 한자로는 내가 쓸 줄 알았는데 지금 몰라.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 다룰 수 있는 것. 자, 동의하시나요? 여기 동의하지 않는 발예. 저렇게 정의하기엔 요 부분은 안 맞지 않나? 아니면은 요거는 동의합니다. 요거는 맞는 것 같아요. 좀 생각이 드나? 자, 첫 번째 공간을 차지하는 존재. 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질이 있나?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물질 있나? 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다룰 수 있는 것. 다룰 수 있는 것이라면 무슨 의미일까? 이거 좀 애매하죠. 과학에서는 조작적 정의를 사용하거든요. 조작적 정의라는 말은 영어로 오퍼러티브인데 이런 거예요. 자, 잘생긴 남자. 요거는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조작적으로 정의되지 않았어요. 대체 잘생긴 남자란 무엇이냐? 과학적으로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가 과학자나 과학 선생님한테 뭐 이런 걸 물어봤다. 그럼 나는 답을 해줄 수가 없어. 이건 정의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정의해야 되냐? 예를 들면 임의의 여성 10명에게 물어봤을 때 7명이 잘생겼다고 답을 하면 그 사람은 잘생긴 거다 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잘생김이란 단어를 정의할 때 이렇게 실험과 검증을 통해 가설을 할 수 있는 정의를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조작적 정의로는 살짝 아쉽죠, 그지? 그래서 다룰 수 있다가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위에랑 조금 느낌은 오나? 공간을 차지한다랑 다룰 수 있다는 좀 비슷한 느낌인가? 그지? 공간을 차지해야 다룰 수 있을 거 아니야. 자,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데 다룰 수 있는 거 있나? 있죠.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데 다룰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여러분 집에도 있고 나한테도 있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뭐야 이게? 빛입니다. 자, 빛은 공간을 차지하나요? 안 하죠. 근데 다룰 수 있나요? 이게 좀 애매한 표현이지만 다룰 수 있죠. 빛은 다룰 수 있습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쏠 수도 있고 간섭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다룰 수 있는 것이라는 건 살짝 애매한 것 같고 첫 번째는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자, 물질의 정의는 두 가지로 정의를 해요.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있는 걸 물질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공간을 차지한다입니다. 첫 번째가 뭐를 갖고 있다? 부피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요소, 부피를 가진 걸 물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게 좀 애매하긴 해. 두 개가 사실 연결되긴 했는데 두 번째,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피와 질량을 가진 걸 물질이라고 합니다. 부피와 질량을 가진 걸 물질. 자, 물질의 정의입니다. 부피와 질량을 가진 것. 자, 빛은 물질입니까? 아닙니다. 빛은 질량이 있나요? 자, 빛의 질량 측정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빛은 물질이 아니죠. 그럼 뭐라고 부르죠, 이런 걸? 세 글자, 에너지야. 그래서 세상은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입니다. 세상은 물질 아니면 에너지예요. 지금은 이 두 개가 통합되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에서 구분을 하면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화학은 이 중에 뭘 더 자세히 다룬다? 화학을 정의할 때 많은 걸 정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중학교 넘어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화학의 정의는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물질을 다루는 학문, 물질에 관한 학문, 물질의 모든 것. 그래서 첫 번째는 물질의 구조고요. 우리 두 번째 단어는 물질의 상태고, 세 번째는 등등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의를 알고 출발하도록 오늘 시작을 했고요. 에너지도 우리가 다루긴 하는데 이건 물리 쪽에서 좀 더 다루죠.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물리 공부를 하시면 재밌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많은 걸 공부할 수 있겠지만 물질의 많은 걸 연구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물질이 뭘로 돼 있냐 이거야. 구조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성분이 될 수도 있고요. 그 구조는 연결 방식, 어떻게 집이 지어져 있냐, 약간 그지, 세모로 될 수도 있고 동그라미로 될 수도 있고 모양, 그죠?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따른 성질,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원에서 볼 거는 물질은 뭘로 돼 있고 어떻게 결합을 하며 그로 인해 어떤 성질이 나타나냐, 이런 것들을 첫 번째 단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대단원에서. 그래서 첫 번째 대단원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야, 우리 화학에서 다루는 물질은 이렇게 돼 있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겠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게 물질의 구조 중에 구성이고 성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단원의 이름이 원자 오비탈이라고 나와 있죠. 오비탈 배웠죠? 자, 근데 여기 앞에 원자 오비탈이라고 붙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오비탈은 당연히 원자 오비탈 아닌가? 굳이 원자 오비탈이라고 쓴 거지? 다른 오비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급 화학에서는 원자 오비탈을 넘어서는 개념을 가볍게 여러분에게 너무 어렵지 않게 조금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비탈은 우리가 전자를 확률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원자 모형 얘기가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화학에서 배웠을 원자 모형의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는 내용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기초를 알려주기 위해서 천천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어의 원자 모형 들어가겠습니다. 보어의 원자 모형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또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를 좀 몇 가지 단어에 대해서 정의를 해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드릴 게 요겁니다. 빛이란 무엇인가? 아까 이제 빛은 에너지라고 안 다룰 거라고 해놓고 빛의 정의를 좀 물어봅니다. 자, 빛이란 무엇인가? 빛이 뭡니까? 뭡니까 하면 좀 그러긴 해. 자, 빛이란, 자, 우리는 빛을 빛에너지라는 말로 많이 불러요. 빛에너지라는 말 아주 연결된 한 단어죠. 그래서 빛은 에너지의 한 종류지. 에너지에는 다른 것도 많죠. 열도 있고, 그지? 전기도 있고, 뭐 소리, 파동도 있고, 많은 에너지가 있지만 빛의 형태로 나타나는 에너지다라는 개념인데, 밤에는 빛이 있나요, 없나요? 밤에는 빛이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자, 밤에는 빛이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평소에 일상적 용어로서의 빛은 가시광선을 의미하죠. 영어로 비저블 라이트입니다. 비전이 이제 보다 이런 뜻이니까 비저블이라고 하면 볼 수 있는, 그래서 가시라는 게 보일 시자를 써서 볼 수 있는 광선이다. 가시광선이죠. 그럼 밤에는 깜깜한데 빛이 있냐라고 했을 때 보이는 빛, 가시광선은 없을지라도 다른 빛은 존재한다. 다른 빛의 이름들 아시나요? 뭐 알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요것들이 빛의 종류예요. 자, 빛의 종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빛은 가시광선이고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빛이죠. 하지만 자외선, 적외선 들어봤지? 이것들은 아마 이것들은 알 것 같아요. X선도 빛입니다. 감마선도 빛이고요. 마이크로파, 라디오파가 모두 빛입니다. 얘네를 앞으로 빛이라고 하면 가시광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싹 포함한 것이다 라고 먼저 이해를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가시광선을 기준으로. 자, 자외선은 왜 이름이 자외선입니까? 자, 자외선, 적외선 이름이 비슷하죠. 외자가 들어가지, 그지? 자색, 한자로 자자가 무슨 자냐? 보라 자자, 그지? 적자는 무슨 적자냐? 붉은 적자죠. 안타깝지만 우리나라는 한자 언어권으로 인해서 이 한자를 좀 공부를 하시면 과학 용어나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되죠. 기본적으로 빛은 파장을 통해 분류하는데 파장 순서로 나열했더니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갑니다. 자, 빨간색이 파장이 긴가요? 보라색이 파장이 긴가요? 빨간색이 파장이 깁니다. 자, 우리 신호등은 왜 붉은색을 쓸까? 정지 신호는 왜 붉은색을 쓸까? 멀리서도 보이기 위함이거든요. 잘 보여서야. 빨간색이 잘 보여. 그럼 빨간색은 왜 잘 보이냐? 파장이 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뭘 쓰는 게 제일 좋아? 라디오파를 쓰는 게 좋아. 그래서 우리 라디오는 라디오 기지국이 엄청 멀리 있어도 우리가 라디오 신호 잡을 수 있죠. 파장이 길수록 멀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가시광선 중에 가장 긴 애가 빨간색이니까 얘를 쓰는 겁니다. 보라색은 반대로 파장이 짧아서 멀리서 잘 안 보여요.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했더니 빨간색 바깥에 있는, 그죠? 파장이 가장 긴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애들이 적외선이고 가장 짧은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애들이 자외선, 그죠? 그래서 영어로 가면은 적외선은 인프라레드라고 해요. 인프라레드고요. 자외선은 울트라 바이올렛입니다. 울트라 바이올렛, 그죠? 그래서 빨간색의 안쪽, 여기가 안쪽이라고 취급을 하나 봐. 그리고
보라색의 바깥쪽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UV, 얘가 IR 이렇게 쓰죠. UV, 울트라 바이올렛, 인프라레드 하면은 이게 적외선, 자외선이구나. 좀 줄여서 많이 쓰고요. 자외선 어디다 쓰나요? 자외선 들어간 기기나 물건 들어본 적 있나? 뭐하지 자외선? 적외선 어디다 쓰나? 오케이, 자외선 살균기 답이 나왔네요. 자, 자외선 살균기. 적외선 어디다 쓰죠? 측정기. 뭘 측정하는 거야? 오케이, 열화상, 온도 측정이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각각의 빛이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적외선을 열화상 측정기로 쓸 수 있는 건 왜 쓸 수 있냐? 온도에 따라 적외선 양이, 그러니까 적외선의 파장이 달라지죠. 파장과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적외선의 파장과 양을 측정하면 온도를 거꾸로 유추해낼 수 있다. 그래서 밤에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간 투시경에도 가시광선은 없지만 온도는 보이기 때문에 적외선을 감지하면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외선은 왜 살균을 하죠? 자, 자외선이 나오는 대표적인 장소 태양이죠. 우리가 왜 선크림을 바릅니까?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지, 그지? 자, 자외선이 살균기로 쓰인다는 건 자외선은 생명체한테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습니다. 생명체한테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거고, 살균은 무슨 말이야? 얘가 너무 안 좋으니까 생명체를 죽이는 거예요. 세포를 파괴합니다. 자외선 많이 쐬면 안 좋아요. 자외선 살균기 근처에는 가급적 오래 있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보호막이 돼 있지만 그렇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적외선은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자, 그럼 적외선과 자외선 중에 누가 더 안 좋을까? 자외선이 안 좋은 거야. 자, 그러면 느낌을 이제 가지는 거예요. 자, 왼쪽으로 갈수록 안 좋을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안 좋을까? 왼쪽이 안 좋습니다. 오른쪽이 좋고요. 자, 파장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파장이 긴 건 일반적으로 무해합니다. 물론 많이 노출되면 안 좋아요. 자, 근데 파장이 짧은 건 엄청 유해합니다. 그죠? 엄청 유해해요. 자외선 태양에서 안 좋고요. X선 1년에 엑스레이 촬영 제한도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이상 못 받아요. 몸에 안 좋아서. 감마선은 이거 우리가 뭐라 불러요? 방사능이라 부르죠. 돌연변이 일어납니다. 되게 왼쪽으로 갈수록 안 좋고요. 오른쪽 적외선 괜찮습니다. 마이크로파 몸에서 나오잖아 적외선. 그치? 마이크로파 어디 쓰는 거야?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이게 몸에 안 좋았으면 전자레인지 쓸 수가 없겠죠. 마이크로파 그렇게 안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많이 쓰면 안 좋아요. 자, 라디오파 안 좋으면 우리 라디오 지금 전파는 여기도 계속 돌아다니고 있어요. 못 쓰겠죠. 이렇게 됩니다. 파장이 길수록 안전한 편이고요. 파장이 짧을수록 위험합니다. 왜일까? 파장과 비례하는 값이 있어요. 반비례하는 값이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 물리를 다 배우고 있나요? 물리 배운 친구들은 아마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동에는 속력의 개념이 있죠. 파동에는 속력의 개념이 있습니다. V는 미터 퍼 세크로 가지, 그지? 근데 요거를 다르게 쓰면 미터 곱하기 세컨드 인버스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미터는 뭐의 단위냐? 파장의 단위고요. 파장은 길입니다. 미터, 거리의 단위예요. 근데 세컨드 인버스는 뭐의 단위냐? 진동수의 단위예요. 헤르츠죠. 헤르츠가 곧 세컨드 분의 1, 세컨드 인버스니까. 자, 파동의 속력은 어떻게 구하냐?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구해요. 근데 빛은 속력을 갖죠. 얼마를 갖습니까? 약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이렇게 얘기하죠, 그지? 그러면 미터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정확한 값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정의. 자, 299, 792, 458 미터 퍼 세크입니다. 상수죠. C 값은 상수야, 빛의 상수. 그러면 빛의 속력이 정해져 있다라는 말은 파장과 진동수는 어떤 관계를 갖는다?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그죠? 둘을 곱해서 상수가 나와야 되니까. 지금 그 y는 x분의 a죠. a는 xy 이렇게 되는 거잖아. 두 개를 곱했을 때 상수가 나오는 관계이기 때문에 x, y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파장이 길면 진동수는 내려가고 파장이 짧으면 진동수는 커지죠. 근데 진동수는 에너지와 비례합니다. 에너지는 하뉴 이렇게 쓰거든요. 양자역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식인데,
자, 에너지는 여기는 U가 바로 진동수예요. 진동수고 H는 플랑크 상수, 그냥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지면 에너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높아서 우리 몸에 해롭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우리가 앞으로 배울 보호 원자 모형을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빛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이게 교과서 첫 번째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림 1-1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전자기 복사선의 분류라고 돼 있죠. 그지? 아니 우리는 지금까지 빛을 봤는데 여기는 왜 전자기 복사선이라고 돼 있죠? 빛의 다른 이름이 바로 전자기 복사선입니다. 전자기파라고 하죠. 그리고 그거는 곧 에너지를 의미한다. 앞으로 우리가 내가 선생님이 막 빛의 이름을 막 말할 거야. 자, 마이크로파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생각하면 되냐? 낮은 에너지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뭐 자외선은 이렇게 얘기하면 높은 에너지는 이렇게 번역하시면 됩니다. 빛은 곧 전자기 복사선이고 그 종류에 따라 특정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게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드리고 싶은 얘기고요.